이제 총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보당이 지금 그 후보가 지금 못 내고 있잖아요. 안 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후보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후보는 서울 지역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어떤 진보 진영 전체의 표가 분산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은 우리 이상규 후보가 경선을 들어갔고, 또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정책연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사실 총선인데 좀 진보당이 생각하는 좀 이번 총선의 의미는 좀 어떻게 좀 보신 건가요? 어쨌든 뭐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부터 많은 것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생이 무너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건폭으로 매도되기도 하고 평화가 무너지는데 이 삼각동맹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도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강제동원 3자 면제라든가 3자 변제지. 어쨌든 그다음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외교가 무너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로 인천에서도 3명이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위기라고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진보당 입장에서는 민생 정당, 대중 정당으로 도약하고자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지금 선거연합정당, 민주연합정당이죠. 거기 좀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류, 삼류 한 이유, 왜 합류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에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라는 게 이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가 좀 완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선거법상 연동형에 의한 선거 제도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고, 직전까지만 해도 뭐 병립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연동형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돼서 어쨌든 시민사회 역량이 현재 역량만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주도를 하고 시국회의나 시민사회가 주도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기조하에서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을 통해서 정청연대 지역구 단일화로 야권 연합을 실천하자라는 기조로 현재 명칭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정당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민주연합정당에 대해서 이제 국힘이야 야권이야 사실 이제 녹색정의당도 이제 들어가겠지 않나요? 강하게 좀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연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라는 것은 뭐 원칙과 현실의 중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연동형에 의해서 충분히 비례성이 반영되는 연동형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동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구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진보정당으로서 완전한 연동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진보당이 이번에 이제 총선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연합 정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당의 총선의 기조는 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어떤 거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얘기를 한 것처럼 어쨌든 현재 이번 총선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그 주체를 마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2016년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바꿨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는 제2의 촛불로 만드는 그러한 총선을 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 이제 의석으로 좀 나타나면 좀 좋겠잖아요. 그래서 진보당의 그 의석 목표가 좀 얼마나 되는가요? 의석 목표가 10석 정도? 의석. 뭐 제 개인적 생각인 건데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례연합에서 3명. 비례연합에서 3명하고 그 지금 울산 북구에서 그 윤종호 후보로 이제 단일화를 했고 그 다음에 호남과 영남에서 그 출마를 뭐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합의 이런 게 아니라 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서울처럼 이런 거. 그 강성희 의원이 이제 여하튼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선투에서 이제 민주당 이기면 출마하는 건가요? 아니죠. 3명이 다 이제 나가는 거죠. 아, 3명 나가는 거. 현재로는 이제 그 민주당, 그 다음에 우리 강성희 의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나가는 걸로 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 멸석이 안 되잖아요. 그 뭐 3명, 5명이서요. 희망사항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그래도 좀 무슨 심판, 그래도 좀 국회가 이제 심판으로 해서 이제 여소야대가 다시 또 되면 좀 추진하고 싶은 이런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어떤 공약이 있나요? 우리가 작년에 정책당대회를 좀 했습니다. 그 정책당대회를 당원들이 이제 정책을 그 만드는 과정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 투표를 통해서 했던 게 이제 검찰청 해체가 제일 큰 과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자.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이 진행했던 기본적인 그 정치 행태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법부를 무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진보당 당원들도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직선제로 제일 먼저 첫 번째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을 직선제를 보는 데가 미국이 그렇게 하나요? 미국에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감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감도 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사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뭐 국회의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심판을 받는데 중요 요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상당히 독재화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서 적어도 국민의 그 심판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또 어떤 게? 그 다음에 현재 어쨌든 그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문제겠죠. 부동산에서 토지 공개념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어쨌든 도시 집중화를 통해서 그 적어도 이제 아파트를 좀 싼 가격에
그 공급할 수 있는 형태가 좋지 않겠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0평대 아파트를 뭐 1억 원대로 최소한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다음에 물, 전기, 가스, 필수 에너지에 대한 무상 공급. 그다음에 0.1% 초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부유세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학 무상 교육, 그다음에 대학에 대한 서열화를 폐지하고 뭐 생활 동반자법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무상 교통, 그다음에 어쨌든 그 한국이 지금 한미일 그 삼각 동맹 체제로 인해서 그런 삼각 동맹에 대한 가치 외교 이런 걸 통해서 한반도와 그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상당히 그 전쟁 위기에 이제 그 있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22대 총선 이후에 진보정당 우리 진보당이 중요하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번 총선은 어쨌든 촛불로 인해서 역사가 전진해 가지만 또 하나의 퇴보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롭게 우리 그 촛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원했던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그 무너진 민생을 좀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도 최소한 주거 문제가 해결하는, 그다음에 그 전쟁의 이후부터 그 좀 평화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그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우리 금천 주민들이 중요하게 자신의 입장을, 그리고 선거에 꼭 참여를 해서 어떤 민주주의 실현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되는 그런 총선이 되기를 바랍니다.